이번에는 쇼핑몰에서 물품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사기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쇼핑몰 사기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짜 사이트에 허위 상품을 올려놓고 유명 오픈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달 후에 물품 구매 금액의 10%까지 돌려준다는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금원을 편취하는 쇼핑몰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만원 단위의 소액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피해자는 가정주부, 중고생처럼 경제 취약계층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쇼핑몰 물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차모 씨는 2022년 11월경에 유명 SNS 채널을 통해 시중 가격에 반값에 달하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쇼핑몰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한 달 뒤 구매 대금의 10%까지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마침 새해 선물로 시댁과 친척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려던 차모 씨는 광고를 보고 솔깃하여 해당 쇼핑몰에 접속하였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마다 수천 건이 넘는 리뷰가 올라와 있었고 고객 게시판에는 최근까지 문의글과 답변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해당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200매를 구매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차모 씨가 물건 구매를 위해 결제 버튼을 눌렀지만 카드 결제가 보이지 않자 차모 씨는 쇼핑몰 관리자에게 카드 결제가 안 되는지 문의하였고 쇼핑몰 관리자는 물건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페이백까지 하다 보니 카드 결제 수수료 때문에 현금 결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차모 씨는 관리자의 답변에 의심 없이 상품권 구매 대금 100만 원을 쇼핑몰에 게시된 대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자 쇼핑몰 관리자에게 문의하였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습니다. 마침 해당 쇼핑몰에 며칠 전부터 배송문의 글이 유독 많이 올라오자 사기가 의심된 차모 씨는 쇼핑몰 관리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는데요. 그제서야 관리자는 배송 착오가 있는 것 같아 확인 중이라고 답변하고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어 차모 씨는 말로만 듣던 쇼핑몰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갓 결혼한 차모 씨는 남편 혼자 경제 생활을 하며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금을 갚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었는데요. 차모 씨는 1년간 알뜰히 모은 돈으로 가족들에게 줄 새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선뜻 입금한 100만 원을 하루아침에 사기당해 무척 상심이 컸지만 사기범을 처벌하고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므로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기망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기망에 대해 거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번 쇼핑몰 사기 사례처럼 허위의 상품을 올려놓고 유명 SNS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금의 10%까지 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의 물품 구매를 유도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쇼핑몰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차모 씨를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이번 사례에서는 쇼핑몰에 표기된 대표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모르는 정보는 불상으로 기재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만일 어떠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알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목차를 만들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를 살펴보며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가정주부이자 피고소인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을 알렸고,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캡처 사진을 첨부하여 나의 진술을 더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접속하게 된 경위, 고소인이 카드 결제를 문의하자 피고소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그러나 송금한 후에 피고소인의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임을 깨닫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물품 대금의 10%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요. 그래서 피고소인이 소비자들이 물건 구매를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물품 대금의 10%를 돌려준다고 광고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과장 광고의 수준을 넘어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망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덧붙인다면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편취당한 금액을 기재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을 넘어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탄원서에 기재하여 피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소인이 쇼핑몰을 이용해 기망한 행위를 보여주는 쇼핑몰 캡처 사진과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행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 그리고 고소인의 재산을 편취한 행위를 보여주는 구매 내역과 송금 내역서를 첨부하여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는 각 항목을 보고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합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사업장 소재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핑몰 사기를 당한 경우에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기죄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행위, 그리고 기망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작성해 보세요.